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죠? 오늘은 선선한 날씨에 어울리는 연애운을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석해볼 주제는 이성들이 보는 내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해석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와 만났던 전 애인, 전 썸남, 썸녀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쟤만의 연애 스타일이 있어. 연애 특성이 있어. 이런 부분과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할 때 나만의 뭐 가치관이라고 해야 할지 특성이라고 해야 할지 전반적인 나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혹은 지금 만나는 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같이 하면 좋을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카드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은 안정적인 느낌의 카드가 보여요. 굉장히 뭔가 정착된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누군가 상대방과 애인이랑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좀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수가 있고 근데도 좀 기본적인 성향이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나의 동반자와 같이 있으면 충분히 좋고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고 싶고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혼잣말도 가끔 하고 혼자 되게 뭔가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생활도 잘 하시고 혼자 노는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대인관계도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밥 먹고 노는 거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항상 붙어있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그래도 중시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이분들 성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변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조금 무관심할 수가 있는데 또 내 사람에게는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시거나 누군가를 새로 만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손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기억을 하는데 이미지로 다 기억을 하는데 정작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되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도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 타인들이 나에게 조금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별로 안 좋더라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크게 개의치 않으신 것 같고 대신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관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뭔가 동호회나 처음 나가는 어떤 모임 같은 곳 있잖아요. 모르는 이성들이 좀 다수 있는 곳에서는 이성을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1대1 만남에 조금 강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소개팅도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잘 모르는 사이여도 좀 그래도 얼굴을 좀 봤던 사이, 좀 눈에 익은 사이였다가 발전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성향상 그렇게 만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보시면 시선들이 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죠. 뭔가 이제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이제 썸을 타거나 좀 관계를 진전해 나갈 때 상대방이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막 집착하고 걱정하고 그럴 바에는 조금 내가 좀 그런 의심들을 자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어른스럽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면이 좀 있으신데,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성분들이 봤을 때는 좀 질문자님이 무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굳이 잘 보여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정 관리도 잘 못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 티가 조금 나는 스타일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성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시는 측면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른스러운 연애,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십니다. 뭔가 불꽃 튀고 막 두근두근 설레고 너무 좋아해서 많이 싸우고 서운하고 이런 연애보다는 조금 이제 서로 자기 일, 자기 할 거 다 하고 연락도 그렇게 너무 자주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뭔가 서로 믿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뭔가 서로 굳이 막 대화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딱 말을 안 하더라도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 되게 사소한 걸로 서운해하지 않고 좀 여유 있는 자유로운 연애를 하실 분들이거든요. 1번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약간 자유로운 유형, 자유로운 영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서로 구속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연애를 추구하시는데, 연애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소심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겉으로는 좀 그런 게 티가 안 나는데 은근히 누군가가 이제 다가올 때 벽을 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뭔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뭐 100% 받아줄 순 없다. 혹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약간 뒤로 물러나는 측면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고 그 점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이 본인에게는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굳이 아무 생각 없대요. 질문자님이 벽을 치셔도 잘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그런 벽을 치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만나실 때 하이 텐션이 좀 높고 항상 들떠있고 뭔가 업템포인 사람들과는 조금 궁합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만나시면서 나 얘랑은 좀 안 맞아, 안 맞는데 좋아하니까 사겨, 이렇게 사귀실 수 있는 카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외향적이고 밝고 이러신 분이랑은 기본적으로 궁합은 잘 맞긴 해요.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원래 연애 스타일도 자유로운 영혼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맞으실 것 같고, 뭔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같이 여행을 가시거나 데이트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뭔가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챙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귀찮아 하세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귀찮아 하시는데, 근데 또 막상 시작하면은 할 건 또 다 하고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과 연애를 하실 때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과 연애를 하시는 상대방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을 뽑아볼게요.
우선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뭔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1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셨을 때 나 이거 서운해. 나 이거 고쳐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칭찬에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이렇게 해서 고쳐줘. 조금만 내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런 것보다는 잘한다 해야 더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의 상대분들은 1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을 좀 대하실 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생각하는 대로 좀 마음이 움직이는 생각하는 대로 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칭찬에 어떻게 보면 칭찬에 약한 스타일이신 거죠. 칭찬을 하면 더 이제 자기의 능력이 더 많이 나오고 더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의지도 샘솟는 스타일이시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성분을 만나실 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인상이나 뭐 분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약간 인간적으로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멋있어서 좋아, 키가 커서 좋아, 혹은 너의 성격에 애교가 많고 착하고 배려심 있고 이런 것보다는 너는 어떤 점에서 능력이 있고 멋져,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질문자님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줄 이성을 좀 만나셔야 좀 행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좋아하시는지를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실 예정이신 분들 어떤 취미를 같이 하시면 좋을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보면 생각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런 카드가 나와 있어요. 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취미 중에 서점에 가시거나 혹은 좀 이제 머리를 써야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리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들도 어쨌든 즐기면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게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도 물론이고 뭐 정말 뭐 체스나 이런 것 보드게임 같은 것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좀 이제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실 때 머리를 쓰는 취미를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연애 스타일은 전형적인 소심한 개구쟁이 스타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연애를 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도 잘하고 장난도 잘 쳐요. 상대방에게 장난도 잘 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장난식으로 표현하는 건 잘하시는데 막상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면 그때부터는 약간 직접적으로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돌려 말하시거나 혹은 약간의 질투를 유발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뭔가 사람을 사귀거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때 누군가가 질문자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혹은 이제 사귀면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저번에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었지? 그 사람이 했던 표정,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지었던 표정,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었을까? 혹은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연락해도 될까? 내가 연락하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잘자잘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질문자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시거나 질문자님에게
좀 마음이 있다,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질문자님께서는 엄청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뭔가 이 사람과 잘 될 건 아니어도 뭔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조금 사소한 것까지 다 걱정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도덕적인 관념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서 다른 사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날 좋아해 주니까 그냥 갖고 놀거나 혹은 막 재고 막 헷갈리게 하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거 조금 성향적으로 마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의 시선도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외적인 부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 이하, 좀 남들이 봤을 때 굳이 너랑 사귀기는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 조금 꺼려 하시는 측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그 상대방과 나 둘 사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타인들이 보는 시선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성향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그 내가 관심 없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조금 선을 긋는 편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벽을 치거나 약간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금 그런 결단력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연애를 하실 때 이성과의 관계에서 좀 자기가 아니다 싶은 사람은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실 때 상대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뽑아볼게요. 우선은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 주관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게 봤을 때는 딱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은 좀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 보면 연애를 하실 때 약간의 고집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이 질문자님들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실 때는 상대분이 좀 나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몰라줄 때 조금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집이 있으실 수가 있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감정적으로 풍부하세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뭔가 기분이 나빠졌거나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금방 그 감정에 딱 동화가 돼요. 그래서 금방 우울해졌다가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금방 또 까먹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래서 뭔가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조금 싸우셨거나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셨거나 하실 때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지금 당장은, 왜냐면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또 상대방에게 설득도 되게 잘하세요. 본인이 딱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생각하는 말이 있고 이 말을 나는 해야 되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지금은 조금 내가 화가 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훨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풀어 나가실 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데이트를 하실 때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하는 데이트 좀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이것저것 보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런 것들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질문자님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 내가 안 해봤던 것들 해보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신데 근데 조금 체력이 안 따라주는 측면이 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비해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트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도 사실은 그동안 하시면서
내가 막 체력이 남아 돌고 막 움직이고 싶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좀 이런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저런 데이트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나가서 좀 힘들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적인 활동, 집에 있는 거, 집순이 이런 게 더 많긴 하거든요.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성향이 일주일 내내 집에 혼자 있어도 혼자 되게 잘 지내는 그러신 분이에요. 혼자 그냥 막 생각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잘 보내고 혼자 스스로도 잘 놀고 혼자 놀기 잘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방과 연애를 하시거나 좀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셨을 때 이성이나 동성 불문하고 뭔가 가까워지면 자신의 영역 안으로 좀 올 기회가 좀 생기잖아요. 내 방이나 내 집이나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일이 생기는데 조금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편한 사람이라도 내 구역 안에 오래 머무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오래 머물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조금 그러시는 스타일인데 좀 한편으로는 좀 외로움도 좀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성향이 정적인 것 조금 체력 소모 덜 하는 게 잘 맞으시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혼자 있는 게 괜찮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조금 외로움이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평소에 이제 상대분께 다정하고 좀 인간관계적인 측면도 괜찮고 다정하고 평소에 상대방이 좀 다정하고 유한 편인데 성격도 좀 너그럽고 그러신 편인데 뭔가 이제 자신이 피곤해지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해졌을 때는 좀 이제 상대방에게 좀 예민함을 보여주는 측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성들이 봤을 때 좀 질문자님께서 체력적으로 지쳤거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그 겉으로 좀 예민한 게 다 보인다, 드러난다 이런 카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화가 반 이상 사라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타로 카드 꼭 제 영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을 보더라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결과를 좀 보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분이 연애를 하실 때도 감정적으로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뒤끝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과거에 만나셨던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좀 이제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은 좀 안 좋은 문제를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막 질질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조금 자신의 주관, 고집이 강한 측면은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2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들 성향 자체가 조금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실 때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머릿속에 남기려고 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본인한테 가장 좋거든요. 되게 안 좋은 기억, 나한테 상처 줬던 기억, 그런 것들도 물론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람을 생각할 때 조금 좋은 것들,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만 머리에 남기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 질문자님들 같은 경우에 이성을 만나실 때 어떤 취미활동 같은 걸 같이 해보시면 좋을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우선은 조금 상대분이랑 이 질문자님이랑 둘만 하는 데이트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날씨도 선선해지고 곧 가을도 되는데 좀 사람들도 많고 좀 이제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약간 업된 분위기의 장소들 있잖아요. 좀 자유로워 보이고 신나고 좀 기분적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그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상대분을 만나실 때 혹은 이제 어떤 분과 알아가실 때 좀 밖으로 나가는 데이트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데이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호기심 강한 미어캣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연애를 하실 때 기본적인 멘탈, 정신적인 부분은 조금 남들보다는 좀 약간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뭔가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조금 경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100%, 80% 보여주지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이제 나와 만나는 사람, 나의 연인과 좀 싸웠거나 내가 오해를 했거나 했을 때도 조금 멘탈이 약하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특성이 되게 별거 아닌 일들, 짜잘한 일들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엄청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막상 좀 큰 일들 있잖아요. 중요하고 큰 일들 결정을 하실 때 오래 생각해야 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막상 조금 아무 생각 없이 대범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다스러운 이성들, 수다스러운 상대분이 좀 수다스럽고 말이 많고 좀 TMI도 많이 뿌리고 그래도 좀 재밌으시고 이런 분들 만나면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약간은 조금 기운이 빠진다. 그 사람한테 기운이 빨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운을 뺏기는 그러신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활발하고 나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막 불타오르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은 좀 나에게 무심한데? 왜 나에게 좀 관심 없어 보이지?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좀 끌리실 수가 있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보니까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성 동성 불문하고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더 받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조금 나 이 사람하고는 좀 안 맞아 하시면은 괜히 그 사람하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본인이 좀 감정적으로 되게 짜증나고 막 기분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실 때도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하는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일단 참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좀 어느 선까지는 좀 참다가 어떤 그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가차없이 끊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조금 이제 연애의 막바지까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귀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스스로 혼자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그런 편이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질문자님의 연애하는 모습, 연애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게 조금 꺼려지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남에게 내 사생활이 알려지는 게 싫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사진 올리잖아요. 뭐 데이트 사진이라든지 뭐 상대방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티가 좀 덜 나게 그런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비공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랑 여기 왔어, 내 남자친구가 뭘 해줬어, 내 남자친구랑 뭘 먹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티내시기보다는 좀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남의 이야기에 예민해요.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나에 대한 얘기, 나의 애인에 대한 얘기, 어떤 소문이 나는 거, 구설수 이런 거에 좀 예민해 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에 대한 안 좋은 점이 소문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카드에서는 지문자님께서 나의 고민, 나의 마음에 공감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친구나 혹은 뭐 지인이라든지 연애를 하다가 느끼는 고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고충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고충이 좀 비슷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또 그런 거에서는 또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그런 서로 좀 이제 고민을 나누는 것, 그런 점은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연애를 선호하시는지도 카드를 뽑아볼게요. 우선 두 카드를 보면 프레임이 둘 다 되게 유사하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나비도 보이고, 이런 학도 굉장히 막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이런 동화 속 세계의 장면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 두 카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동화 같은 연애, 로맨틱한 연애를 아직은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인 연애 할 거야,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연애를 해야 돼 하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그래도 동화 같은 면이 좀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나도 좀 로맨틱한 연애, 영화 속의 연애 혹은 드라마 속의 연애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카드가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 특징이 누군가를 이제 처음 이제 좋아하시게 되셨을 때, 혹은 뭐 이제 썸을 타신다거나 뭔가 이제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럴 때 혼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 공상에 빠지거나 하실 때, 뭔가 이제 되게 상상 속으로 어떤 장면을 그려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조금 연애하실 때 감정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이런 면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실 때 그 연애 상대방 애인에게 약간은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질문자님께서 갑자기 이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시거나, 이 관계가 갑자기 막 좋아졌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동이 좀 심해 보이는 그런 카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얘는 모든 결정을 조금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질문자님들은 뭔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나실 때 약간 보통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 조금 특이한 부분 있잖아요. 본인만의 스타일, 본인이 보는 눈이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부분에 이성을 볼 때 좀 이상한 부분에 끌려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으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이성을 보실 때 좀 뭔가 보는 눈이 특이하다, 주변 사람들이 너 되게 이상한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딱 이제 어느 정도 딱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딱 누군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충족이 되면 만나실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짜잘한 부분이라도 뭔가 내 기준에 확 들어오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좀 느낌에 따르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조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좀 오래된 관계이실 때는 괜찮으신데, 뭔가 썸이거나 별로 이제 막 가까워지고 있는 단계라거나 그러실 때는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많은 지인들이 있는 자리는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크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약간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측면? 그래서 뭔가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거나 혹은 말수가 없어지거나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너무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분이 조금 얘는 나한테 마음이 별로 없나 보네? 얘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카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신지도 뽑아볼게요. 이 질문자님들 성향이 약간 연애를 하실 때도 누군가를 알아가시거나 누군가에게 뭐 원하는 걸 해주시거나 데이트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막 귀찮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번거롭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것도 조금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결정 같은 걸 미루려고 하시는 측면도 조금 보인다고 해요, 카드에서. 그리고 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거,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선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고민들, 혹은 너무 복잡한 이런 관계, 감정들, 그런 것들에 많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싸우시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충돌이 있거나 하실 때 조금 복잡하면 생각을 깊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나중에 얘기하자, 좀 10분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기본 성향이. 그리고 뭔가 데이트를 하실 때도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막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기도 해요. 근데 막판에 귀찮아서 안 가게 되는 면도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상대방이 보셨을 때는 뭔가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깊게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걸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 생각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조금 그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하면 본인에게 계속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떠올릴 때마다 계속 뭐 마음이 아프거나 더 화가 나거나 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미루려고 하시는 건데, 상대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뭔가 연애하실 때 상대방이 좀 이제 질문자님께 실수를 하시거나 좀 질문자님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하시면 좀 이제 감정적으로 순간 되게 불같이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보셨을 때는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실수에 굉장히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상해 하시는데, 정작 나의 문제에는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조금 카드를 해석해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이기적이지 못한 성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막상 또 자기도 모르는 측면에서 좀 지고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상대방 쪽 배려를 조금 해주게 되고, 내가 화났지만, 내가 기분이 상했지만 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러신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감정적인 면이 조금 순간 확 드러나지만 그래도 이성들이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이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나에게 배려를 좀 잘 해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자기가 화나더라도 나의 문제를 좀 이해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복잡한 관계 이런 거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막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를 하다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두 관계에 모두 100%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일이 힘들면 상대방에게 조금
소홀하게 대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너무 푹 빠져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들,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들, 그런 것들에 조금 차질이 생겼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기본 연애 스타일이 아무래도 좀 내가 자신이 더 좋아해야 자신의 마음이 더 커야 좀 마음이 편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이성분들을 만나셨을 때 질문자님들의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질문자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좀 상대방에게 잘 보이는 편이래요. 그래서 좀 티가 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조금 후회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라서 헤어질 때 뭔가 헤어지는 그 시점에는 그래, 이건 내가 잘한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도 뭔가 후회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내가 괜히 헤어졌나? 내가 좀 홧김에 헤어짐을 받아들인 게 아닐까? 그렇게 좀 후회하시기는 한데 막 그렇게 뭐 나를 고쳐서 내가 막 다시 뭐 매달리고 내 성향까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뜯어 고쳐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럴 스타일은 또 아니세요. 조금 연애하실 때 상대방에게 사귀실 때는 충분히 자기가 가진 걸 충분히 다 쏟아붓는 그런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시다가도 끝나면은 이 관계에 별로 이제 이 관계가 별로 효율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이 관계가 별로 이제 내가 얻을 이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끊을 줄도 아시는 그런 좀 현명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이제 미래에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면 추천하고 싶은 취미활동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이 가까운 데이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나 바닷가 같은 그런 물놀이도 괜찮고, 그냥 꼭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강가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뭔가 물이 가까운 곳에서 데이트를 하시고 뭐 풍경을 감상하시고 그런 쪽의 취미를 좀 가지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런 풍경 보는 걸 취미 활동으로 삼아서 내가 안 가봤던 강 주변, 바다 주변 드라이브 코스들 다 가보기, 혹은 그런 강가 주변에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종류의 취미 활동도 취미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데이트, 취미 활동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음,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고양이 스타일의 연애를 하시는데 고양이 중에서도 좀 계산적인 고양이, 좀 머리를 쓰는 고양이 스타일의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은근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걸 은근히 즐기지만 막상 겉으로 누군가에게 나서서 표현을 하고 주목받는 거는 조금 싫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나는 관심 받고 싶어, 하지만 조용하게 관심 받고 싶어, 이렇게 상대방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나 봐요. 뭔가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분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해.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나에게 막 연락을 하고 대답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고양이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신대요. 이성분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성향이 이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그게 계속 생각나시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과거에 연애를 하셨을 때 흑역사나 좀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도 수시로 좀 생각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음 연애에도 조금 지장이 있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을 하고 있고요. 연애를 하실 때 좀 약간 틀에 박힌 연애 있잖아요. 정석적인 연애, 그리고 상대방을 만나셨을 때도 그 상대방이 좀 너무 평범하고 아무 매력이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본인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분들 같은 성향,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성향이 결국에는 좀 이제 지문자님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너무 뻔해, 너무 평범해, 너무 무매력이야, 너무 예상 가능해, 너무 속보여, 이런 사람이랑 좀 끌리지 않아도 만났을 때 이제 가장 편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바른 스타일이고 예상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조금 궁합이 좀 괜찮다. 그렇고, 조금 연애를 하실 때 상대분께서 뭔가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빙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할 때도 상대분이 좀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딱 싫어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이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듣기 싫은 말, 뭐 만나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좀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막 뒤에서 재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알아듣게 말해주는 게 좀 덜 답답하고, 좀 그 상대분이 미리 관계를 이제 정리하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식었다거나 그런 감정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미리 좀 내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좀 상황에 대해서, 연애하실 때 전반적인 상황에 좀 계산 가능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예상 가능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을 편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것들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고, 그래서 좀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랑 만나셨던 분들, 혹은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분들을 봤을 때, 지문자님을 봤을 때 좀 약간 정돈된 관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미래도 좀 불확실한 그런 미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관계. 어떤 관계든 뭐 평생 갈 수 있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영원한 사랑, 뭐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게 좀 없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좀 마음이 변하거나 혹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내가 미리 아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렇게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과거에 연애하실 때 조금 행복하고 다 좋고 이런 연애보다는 좀 상처를 받았던 연애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뭔가를 숨기면, 질문자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계속 생각이 들고, 뭔가 질문자님 스스로 계속 상처를 주고 그렇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대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뭔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시기 전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을 봤을 때,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TMI 같은 거를 기억을 다 하신대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생기면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뭔가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다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퍼주고 내가 희생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계산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쪽의 계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잘해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연애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우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군가를 만나실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나실 때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봤던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카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하실 때도 뭔가 너무 나의 속속들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내 어릴 적부터 만났던 그런 친구, 그런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거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처음 만난 이성, 뭔가 처음 만나는 자리, 그런 데에서 확 호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확 호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 만나신 분과 질문자님과 대화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뭔가 질문자님께서도 되게 신선하다, 뭔가 더 재밌다, 혹은 감정적으로 금방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위험하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본인 생각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조금 경계심이 좀 약한 편이다,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중에 특히 좀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야, 끌려, 이러신 분들한테 좀 되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었을 때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뭔가 새로운 이성이 보여.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흔들리실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이 마음이 변할까 두려운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동안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 생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고요.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원래 성향이 조금 비교하려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해주는 것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하는 데이트,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부족하다 느끼면 마음도 식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이성들이 봤을 때도 그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비교하는 느낌? 비교하는 느낌이 조금 있다. 근데 조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조금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직업이나 뭐 무슨 차를 타거나 돈을 얼마나 벌거나 그런 것들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약간 정신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조금 이 남자는 조금 안 좋은 남자야, 이 남자는 조금 내 마음을 갖고 노는 것 같아, 혹은 좀 질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남자야, 안 좋은 여자야,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실 수 있는 촉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 촉이 좀 있고 예민한 성향도 갖고 계세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근데 한번 이제 뭔가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있거나 이제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둔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런 반짝이는 촉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그 말 거짓말이야, 혹은 그 사람 그런 행동은 좀 아니야 라고 해도 본인이 못 보실 수가 있다. 촉이 좀 사라진다, 좀 가까워질수록.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질문자님께서 열정을 바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충실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연애를 하실 때 질문자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충실하려고 하시고 뭔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시는데, 상대분이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나랑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좀 귀찮은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질문자님께서 일이 너무 바쁘시거나 혹은 뭐 문제가 너무 복잡하시거나 복잡한 뭐 고민이 생기셨거나 하실 때는 연락을 조금 귀찮아 하신대요. 그래서 상대분이 과거에 만나셨던 상대분이거나 혹은 지금 만나고 계신 상대분이 조금 서운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사귀기 전에는
사귀기 전에는 조금 질문자님께서 더 이끌고 뭔가 말도 조금 더 하고 뭔가 더 다가오려고 하고 이런 면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더 편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뭔가 가족처럼 이제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면 오히려 좀 말이 줄어드는 성격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봤을 때 왜 이 사람은 나랑 계속 가까워질수록 나를 안 좋아하나?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식었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금 만나시면서 너무 편해지면 말수가 좀 줄어드는 좀 측면이 있어서 상대방이 오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분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의 안 좋은 점이나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막 엄청 좋아하고 행복하고 막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는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고, 연애를 하실 때 나를 100% 보여주지 않는 게 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시대요. 근데 결국에는 또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또 다시 되돌아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게 된다. 결국은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나의 성향, 그런 성향적인 부분을 크게 고치지 않는다. 매번 연애를 했을 때 이게 나는 문제야, 다음 연애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측면도 좀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이제 새로 만나실 분이나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막 많은 사람들이 내 연애를 봐주고 막 사람 많은 시끄러운 곳에서 나의 애인과 걸어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좀 조용하고 좀 분위기도 좀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 대화를 하셨을 때 서로 좀 더 호감이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데이트를 하셨을 때도 밤 데이트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 데이트 중에서도 좀 뭐 드라이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아름다운 야경을 보신다거나 뭔가 감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데이트를 좀 하셨을 때 뭔가 대화도 더 잘 통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서로 이제 상대방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